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네, 우리말 아리아리 땅 이름 학자, 우리말 땅 이름 학자인 배우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말 땅땅땅을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배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희 연휴를 어떻게 뭐 예, 나들이라도 좀 하셨나요? 야, 어디 가지를 못하고 손주 예, 손주가 용돈 있는데, 주시고. 그렇죠. 손주가 안 오던 손주가 찾아왔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속셈이 있는 거야. 그렇죠. 아유, 아주 안 줄 그렇죠. 수가 없지. 네,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네, 네. 예, 아주 한참 물이 올라 있을 때네요. 예, 그렇죠. 어린이날. 얘가 그 영재고 수재라. 그게 그렇다고 전에 말씀하셨죠? 강남에서 아주 유명하네. 아우, 그러게요. 어떻게 참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녀석이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연휴 지금 어린이날 연휴에 날씨는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도 뭐 사실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들이 못 가고 아유. 그냥 서울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령, 세제 그 얘기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세조자의 고개령자인데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강원 그러니까 충청도죠. 충청도와 경상도. 를 잇는 예, 그 그래. 사이의 고개, 그렇죠. 사이고개. 네, 그 사이 네. 고개라서 네. 사이제, 세제 사이제.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세조자의 예. 고개령자 써가지고 조령돼 버린. 예. 네. 그래서 사연을 그런 얘기를 또 얘기를 했죠, 제가. 네. 근데 대개 세제 하면은 왜 문경 세제라고 그러냐. 아, 네. 그 네. 반쪽은 괴산 괴산 땅인데. 땅인데. 네, 네. 그렇죠. 그럼 괴산 세제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러게요. 예. 전부 문경 세제지. 네, 네. 그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렇죠. 네, 과거로 올라가는 주로 이제 영남에. 그런 분들이 네. 오니까 그러니까 네. 올라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 고개를 이름 넘어가지. 부르는 거죠. 괴산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을 일은 별로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한양이었으니까 그렇죠, 한성 중심 한양이니까. 쪽이니까 그래서 그랬죠. 글로 가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게 만약에 되는 거죠. 한성 한양이 예, 예. 부산 쪽에 있었다면은 아, 괴산 괴산 세제가 고개, 됐겠지. 괴산 세제. 괴산 세제가 맞습니다. 됐겠지. 네, 예, 그러네요. 이게 문경 세제하고 세제란 말은 서로 그냥 같이 넘나들어요. 그러게요. 예, 세제 하면은 문경 세제, 문경이 네. 따라와요. 그만큼 문경은 그 과거길 선비들이 하루 좀 묵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 이거 넘어야 돼 말아야 돼 하루 그렇죠. 밤을 자야 돼 네. 말아야 돼 그래서 네, 네. 고민하던 네. 그런 자리가 바로 문경 땅이니까 문경 그러니까 문경 세제였고 그래서 세자에 가지고서 중심을 맞췄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 얘기를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그렇- 먼저 우리가 영동 영서 이런 말도 그 고개 때문에 나왔고 네. 주로 백두대간이죠. 예, 예. 영남이란 말도 백두대간에서 나왔고 네. 음. 그럼 선생님 네. 그때 령은 어느 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남. 참 잘 물어보셨네. 아, 예. 그거에 바로 그때의 영은 뭐냐? 네. 영동 영서의 그 기준은요. 네. 우리가 그 문헌 같은 거 찾아보면은 영동에서 영서로 가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영동 영서의 중심은 대개 그 대관령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뭐 다른 고개들도 많잖아요. 그 뭐 예, 예. 미시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관령이 그렇게 큰 고개고 음. 주로 그 영서 쪽에서 영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면 삼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강릉을 갑니다. 강릉으로. 네. 강릉 강릉, 당시에는 예, 그렇죠. 좀 강릉을 그렇습니까? 넘으면 대관령은 꼭 거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동 하면은 그 중심은 강릉이에요. 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영동의 중심은 강릉이에요. 뭐 네. 삼척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는 사람이 대관령을 넘으니까 음. 고개를 넘는 곳 어디로 동쪽으로 그러니까 영동이죠. 네. 네. 이제 그게 대가 되는 말이 영서고. 근데 영남은 있는데 영북은 없단 말이야. 네, 없어요. 그렇죠. 그 상대가 되려면 영남이 있으면 영북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 이유는요. 네. 그 고개가 어딜 중심으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개가 주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세제입니다.
그렇군요. 세제가 영남 쪽에서 이 중부지방으로 오는 고개 중에서 대표적인 고개예요. 네네. 그래서 문경 세제죠. 네. 추풍령은 또 달라요. 추풍령은 뭐 충청도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지만 일단은 서울로 오는 사람들은 꼭 조령을 넘어야 되거든. 세제를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그러니까 그- 거기에다가 그 부산 쪽으로 가는 그 큰 길이 나면서 관문을 세 길 세웠다고 얘기를 예, 드렸죠. 예, 예. 그래서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 제3관문 그 관문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게 이제 조령관이죠. 조령관. 그다음에 뭐 두 번째인가 이게 이제 주울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제1관문하고 제2관문 다 어디에 있어요? 영남에 있다 영남 이거지. 쪽에. 예. 그리고 조령 관문을 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괴산 땅. 네, 이렇게 알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문을 가운데 있는 거를 경계선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 한양으로 오는 그 선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관자가 또 재밌어요. 관이 그게 빗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네. 빗장관. 근데 땅 이름에서는 빗장이 아니고 그건 고개. 아주 큰 고개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천령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산해관이라는 중국에 있는 그런 관도 그게 고개거든요. 네. 그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그 산해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고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괄령 이 말 자체도요. 앞으로 네. 내가 얘기를 할 거지만은 고개인가요? 고개. 고개가 두 번 들어간 그러네요. 이름이에요. 아, 그 큰 고개 관자가 고개. 대령이나 대관이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덧붙이기 말을 좋아해. 음. 처가 얘가 이게 싱거우니까 처갓집 이래버려. 처갓대. 네. 예. 고목 이게 시원찮으니까 고목 나무 나무. 이래버리거든. 네. 그렇게 덧붙이기를 좋아해. 그런 걸 우리가 처보라고 그러죠. 네, 네. 이 처보형의 그 지명들이 적지 않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니까 조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조만 새란 말이 조만 들어갔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봐요. 간자도 들어갔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이니까요. 네, 네. 간도 들어갔어요. 근데 갈령이라는 말은 별로 지명에 없어요. 네. 주로 새가 중심이에요, 여기에요. 근데 중부지방 말투가요, 새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새 그러지 않고 쇠 이럽니다. 새. 이게 이 표준말 쪽에 스며들었어요, 이게요. 음. 새 요 말도 새것, 이제 쇠것 뭐 이런 식으로 오므려서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 그래서 새가 쇠가 돼버려. 그러면서 네. 예를 들어서 금으로 바뀌나요, 그럼? 그렇죠. 먼저 얘기하시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네. 아, 진짜. 이건 너무 그래서 경기도 지방에 네. 금곡하고 금촌이란 지명이 10개가 넘어요. 합하면은. 그 그게 전부 네, 금촌. 그게 새말 새꼴이에요. 근데 그 새하고 관계 있는 거 전혀 아니야. 쇠 그렇군요.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다. 아무 관계가 네. 없어요. 아. 금촌, 뭐 파주 쪽에도 있죠. 네, 네, 예, 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금촌 금곡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네. 전부 금자가 들어갔어. 근데 아, 금자를 가지고서 풀자니까 이게 새로 연결을 하니까 지금사람들이 그걸 풀 때는 뭐 옛날에 거기 뭐 무쇠막이 있었느니 뭐 네. 쇠가 났느니 네. 이런 그런 식의. 얘기를 뭐 안 붙일 수가 없겠죠. 쇠금자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그러니까 현재 지명을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는데 새로 생각을 하지 않고 변해버린 쇠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니까 그건 정말 근데 쉽지 않은 네. 유추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둘러가는 거를. 그러니까 찾아내는 서울에도 거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금호동 같은 거. 금호동. 아, 금호동도. 예, 거기가 무수막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여기 현석동 네. 쪽에 네. 거기도 무수막이거든요. 네, 네. 거기도 또 무쇠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기도 금자가 또 붙어있어요. 들어갔어요. 아. 무수막. 예, 무수막. 그래서 서울에도 무수막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금호동 쪽에 무수막하고 이 현석동 쪽에 그거예요. 그게 무슨 쇠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물의 뜻인데 요게 이제 무수막 그러던 게 무쇠막까지 가고 네. 그러니까 중부권의 전형적인 사투리가 된 거죠. 네. 그 우리 이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오므리면서 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렇죠. 그게 되는데 이제 이 밑에 사람들 그 잘 안 되는 게 또 거꾸로 있고. 그러니까 저희 돌비님이 저희가 이제 외국어로 저희는 아주 쉽게 발음하는데 네. 저는 우리 돌비님 외국어가 잘 안 돼. 애국어라고 하시거든요. 애국어. 외국어를 그 그게-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게 네. 이제 돌비님이 계시는 네. 이 호남 지방 쪽보다는 네. 네. 영남에서도 많이 그러죠. 네, 영남도 심한 영남 편인데 예. 어쨌든 예, 그쪽에는 여기가 같이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뱄나 봐요. 네. 네. 이거 조금 근데 본인이 단순히 그 저기 뭐 광주 가서 자기 친구들 확인해 보니까 음.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제가 잘하는데 외국어 어. 이렇게 잘하는데 네. 동네는 다 애국어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 얘기를 하다가 백두 쪽에다가 먼저 언젠가 우리가 중심을 맞춰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북한에서는 백두대간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랬죠. 예. 뭐라고 하냐면 백두 큰 산줄기 이런 큰 말을 산줄기. 쓴단 말이야. 네. 네, 큰 산줄기. 근데 산줄기. 거기서도 백두대간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음. 똑같아 우리하고 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뱀 모양으로 휘어져 흐르는 그거 똑같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붙여가 백두 큰 산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쭉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나는 그래서 북한 그 지리책을 많이 보거든요. 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평야 그러지만 거긴 평야란 말 거의 안 써요. 벌판? 전부 벌방, 벌. 벌방 조금 달라요. 벌방. 예, 특이해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여기 지리 용어하고 북한 지리 용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다른 게 많이 다른 게 있죠.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거를 가지고서 읽으면은 그게 뭔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게 단어나. 상당히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두대간 쪽에 특히 그 한 크다는 말과 박다는 말과 이런 지명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백자가 들어간 그런 것이 백두대간 쪽에 있는데 어떤 산일까? 그게 바로 태백산? 소백산, 소백산. 태백산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네. 백이게요. 네, 네. 흰백자. 근데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백자가 하얗다는 뜻으로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백두산을 갖다가 누가 흰머리산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런 그런 식으로는 그 거부감이 너무 나요. 뭐 그런 우리 그 얘기들이 좀 광주를 하죠. 갖다가 그러면서 빗고리라고 나중 사람이 네. 지금 그런 식이 돼버렸는데 선생님, 저 거기서 저도 갑자기 좀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대전도 한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옛날 이름 아닌 거죠? 그것도 역시. 옛날 이름에 그것만큼 그거는? 예, 그거는 마을이 한밭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있었구나. 그런 건 괜찮아요. 아, 예를 들어서 달구벌 같은 건 옛날 이름 그렇죠. 달구벌은 그대로예요. 뭐 우리 알고 비사벌 있는 그런 것도 다 이게 옛날 말인 음. 거예요. 네. 한밭은 옛날부터 있었네요. 거기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그 한밭이 작은 마을이라서 나중에 한밭이 대전리였거든요. 처음에. 대전 그다음에 리. 대전면이었고 네. 그다음에 대전읍이었고 대전시가 된 시까지 거예요. 올라와. 이게 차츰 올라가. 아. 마을이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하긴 또 일제 때 거기가 좀 아니에요. 많이 커지지 아니에요. 않나요? 그건 신탄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이 해서. 그래서 그 대전을 한밭이라고 그러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백자가 들어간 걸 가지고 보니까 이 백자를 우리가 하얗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땅 이름의 원천적인 걸 생각을 하면요. 네. 이 백자가요. 박자인가? 예, 박이에요. 박. 아, 밝다? 네. 근데 이제 박다는 그런 말 우리가 저 한박, 한배달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네네. 배달. 그 한배달이 배달. 그건 한박달이거든요, 사실은요. 한박달하고 한배달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발기라는 말이 한배달로 간 거죠, 결국은요. 배달 그러는 거는 밝을 푼 게 배달인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 밝은? 예, 바에 리을 기억을 붙여서 네네. 써야 되는 거죠. 네네. 그 박달 이런 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백산, 태백산에서 여기에서 중심말은 태도 띄워버리고 소도 소도 띄워버리면 떼고? 백산인 겁니다. 백산. 그러면 우리가 하얀 산이라고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산이 하얀 거. 네. 눈이 왔으니까 하얗겠지.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겨울에만 네, 겨울에는. 높으면 뭐 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네, 네. 있겠지만 근데 네. 그래도 그 예, 쉽지 땅 않죠. 이름에 옛날 사람들이 붙인 거는 그 백자는요. 네. 엄지를 보고 으뜸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백자를 갖다가 보면은 그게 상형 문자인데 엄지 손가락입니다.
그게 손톱 모양이에요. 그게 백자가요. 네, 네, 네. 위에는 게 손톱이에요. 그게. 그래요. 상형으로선 그런 모양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백자의 원초적인 건 뭐냐면 으뜸이란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모든 빛의 으뜸은 하양입니다. 왜? 모든 빛을 다 합해버리면 하양이 돼버려. 네. 똑같은 거죠. 모든 네. 물감을 합해버리면 깜장이 되지만 네. 네. 모든 빛을 합하면은 하양이 돼버려. 네. 그럼 으뜸이죠. 네. 그 자체가요. 예. 예. 참 심오한 얘기인데 그래서 백자 자체는 원래는 하얗다는 뜻이 아니고 네. 아주 오래 전으로 가면은 그 백자는 원래 으뜸, 꼭대기, 마루 이런 식으로 쓰였던 말인 거예요. 그게 이 백자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백자가 나중에 어떻게 가버렸냐면 그게 하얗다는 쪽으로만 그냥 뜻이 흘러가 버렸어. 네, 네. 그럼 백자의 원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부터는요. 글자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백자 앞에 인변이 들어가요. 아. 그러면 그게 맞백이라고 그럽니다. 네. 백부할 때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백부할 때 그 글자예요. 네, 네, 네. 그걸 뜻으로 맞백. 찾아낸 거예요. 왜 맞지다. 사람에는 누가 써야 되니까 말이지. 예. 그 사람이 있는 부처.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백부처럼 큰아버지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백이란 말 앞에 인변이 붙은 건 사람에서 쓰는 건 그 으뜸, 높은 자리, 맞지다. 앞에 사람 이런 등등의 뜻을 아. 갖는 거죠. 앞에 인이 붙으면 네. 왜? 원래 백자의 의미가 흐려져 버렸으니까. 아. 빛깔로 흐려져 버렸다니까요. 네. 원래 그 백자는 뭐라고 그랬죠? 으뜸의 뜻이었죠. 네. 네. 으뜸의 뜻이었는데 그게 빛깔로 가버렸잖아요. 네네. 그게 빛깔은 아니거든. 그게 네. 원래 뜻은요. 네. 그걸 가지고서 백두산 이걸 가지고 뭐라고요? 그 흰머리산 흰머리산. 이런 식으로 아. 이름을 억지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썼던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장백산입니다. 아, 네, 지금은 장백산. 그게 중국에서 빼서 쓰고 있죠. 예, 예.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거기 발음으로는 장바이산이라고 그래요. 장바이. 장바이산. 네, 네. 그렇죠? 네. 장백산 그러는데 이 장백도 우리가 썼던 말이거든요. 아. 중국이 지금 뺏어 쓰지만 우리가 썼던 말이에요. 그 여진족 그때부터 그 장백이라는 말은 우리가 썼던 그 말이거든요. 네. 그게 뭔데요? 한박이에요. 아. 한박. 장이 뭔데요? 길다는 거 아니면? 네. 크다는 얘기하고 통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백 자체가 한박이라니까요. 한박. 한박산인데 그렇죠. 한박매, 그렇죠. 한박산 뭐 이런 건데 한박매. 그 차라리 한자를- 한박매 그러면은 이해가 가죠. 네. 근데 그것을 갖다 흰머리산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한박매인데 그래가지고 장백산. 백두산이란 이름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이 거의 1년 내내 그냥 하얗게 있으니까 백두산이라고 그랬다. 네,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딱- 사람들이 네, 많이 네. 있죠. 예.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거지. 실제로 그 천지 있는데 거기 여름에 가면은 눈이 없는 것 같던데 사람들 말로는. 저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는요. 예. 눈이 1년에 8달 정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한 넉 달 정도는 눈이 없어요. 예, 여름엔 예. 없다고 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여름이 있어요. 근데 그 백두산 자체가 봉우리가 벌쑥 나온 게 아니라 네, 네. 그 안에 그릇처럼 생겨가지고서 거기 물이 담겨버린 게 그게 천지 그게 아닙니까? 천지죠, 예. 네네. 그렇잖아요. 예. 나는 백두산 그랬을 때 그냥 봉우리가 이렇게 빼죽한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네, 네. 양쪽으로 봉우리들이 그냥 여러- 수문나문 네네. 개가 그냥 쫙 둘러서 있고 그 그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 물이 갠 게 이게 천지인데 그렇죠. 아니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빼죽한데 무슨 물이 있어서 천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네. 어렸을 네. 때 네. 그랬는데 어릴 때 알고 많이 그런 생각 보니까는- 많이 했죠. 예. 그렇죠. 저 어릴 때는 만화책 보니까 거기서 수영하고 하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무협 만화였는데. 그래서요. 네, 네. 그 봉우리 중에서 이제 몇 개 봉우리가 봉우리 뭐 병사복이냐 무슨 복이냐 하고 봉우리 이름들이 쫙 붙었잖아요. 네. 이걸 반반 저 중국하고 나눠가졌어요. 아. 그 북한 쪽이 반 갖고 그 봉우리의 반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 하나가 그 최고봉이 북한 쪽에 가지고 있다는 거 아, 아닙니까? 그나마. 그나마. 그래서 네.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2,744m. 이게 백두산 높이라고 2,744m가. 네. 나 그거 외워요. 우리나라 두 번째 산이 어디예요? 한라산. 그렇죠. 네. 1950m. 1950m.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안 해요. 근데 네. 2,744m는 그걸 아는 거죠. 전 까먹었어요. 그 옛날에 외웠었는데. 예전에 예, 학교 다닐 한라산이 때였던. 기억나는데 백두산은 기억이 안 나요. 역시 멀리 있어서. 2744가 됐나? 옛날부터 했던 그 백두산의 비로봉, 말하자면 병사봉이라고 그러던가 그 봉우리 그 꼭대기 점을 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걸 측량을 할 때는 그건 뭐 자루 재지는 않았을 거고 네. 아마 삼각 측량법에 따라서 그렇게 네. 이제 우리가 백두산 높이를 그렇죠. 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네. 산 높이는 다 그렇게 내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백자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 백자 이렇게. 얘기를 그 많이 한 백두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태백산, 소백산 둘 다 백산이고 네. 네, 네. 그 자체는 전부 박산이다 이거지. 네. 박산. 거기에다가 한자만 붙이면 한방매죠. 한방 그런 거죠, 백두산 한방매. 되는 거고. 예, 그렇게만 알아야지 우리가 백차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가면 왜 그렇게 백운산이 많은지 음. 흰 구름이 떠다니는 산. 예, 그렇게 이제 네. 해석들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원래는 다 그 지방에서는 높은 산처럼 보이기 때문에 으뜸산의 의미가 그렇게 전이돼 내려온 곳일 아. 뿐이지 우리가 그게 하얗다는 의미로 가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네요. 두는 어쩌다가 두가 그렇죠. 됐죠? 백두. 예. 한박산하다가. 그러니까. 그 전국에 가면 그렇게 해서 그 백자 치면 백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런 그 대신에 영자 들어가서 백령 이런 말은 없다는 얘기지요. 아.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이화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조령 밑에 이화령. 예. 이화령이 그 새로 뚫은 길이라고 일제 때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제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예예예. 그 이화령은 옛날에는 없던 길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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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령 이 길이 너무 험악하고 넘기가 어려워서 일본인들이 그 이쪽 충주 방면 그 괴산 쪽에서 이 문경 방면으로 길을 냈는데 역시 험하니까 길을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서 낸 거예요. 그게 예. 이화령이에요. 아. 그래서 이화령도요 곧장 안 넘어요. 굉장히 꼬불꼬불대면서 대관령처럼 말이죠. 네. 뱀이 이렇게 휘젓고 가는 것처럼 이 네. 고개길이 생겼어요. 그걸 일본인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음. 조선시대는 없던 거예요. 그럼 이화령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붙었을까? 새로 냈으니까 그때 붙은 그렇죠. 거죠. 네, 새로 네. 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들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네. 조령이라고 못 붙여. 그 저쪽이 조령이 조령인데 앞에 이걸 있으니까. 어떻게 조령이라고. 네. 조령 대신에 만든 고개긴 하지만은 네. 조령이라는 말은 못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바탕으로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화현이라는 그 작은 고개 이름을 그 놓아가지고서 넣는데 이화현을 찾아보니까 지금의 이화령에 나온 그 한자와 이화현에 나온 한자가 다른 거예요. 아 그래요. 두 글자가 다 달라요. 아. 여기는 이화는 백꽃처럼 됐잖아요. 네. 이화령의 이화. 그렇죠. 이화령의 네. 이화는 네. 백꽃 리자에다가 꽃 꽃 하자 하자. 네. 고개 령자 그래서 이화령 그렇게 붙었는데 이화현은 네. 저이자 음. 저이자요. 그리고 화자가 아주 특이해요. 불화자예요. 아. 불화자. 그리고 현자는 고개 현자니까요. 네. 근데 이화현에서 이화령이 나왔을 거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화현 있는 데에다가 이화령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 일본인들이 그 고개를 만들면서 한자를 바꾼 거죠. 한자를 바꿔버린 거지. 갈아치기에. 가르친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 이름을 없애버리고 더 이화가 더 멋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붙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불화자도 들어가고 저희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이 저희자는 이게 사람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이자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이자를 무슨 이화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화령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고개 이름을 원초적인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 해요? 땅 이름을 연구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셨어요, 이제. 누구나 사람 연구를 해야 돼.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이자는 언제 붙였고 예, 화자는 예. 언제 붙였고 이러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땅 이름을 보면은 왜 그 화자 들어간 옛날 지명들이 그렇게 많을까? 예를 들어서 달구화, 이게 달구벌로 됐지만 아, 또 비자화, 이게 비자벌로 됐지만 그 왜 화자가 많이 붙었을까? 아, 이 벌이 불이 됐나 보죠? 그렇죠. 불이 화가 되고. 맞아요. 아, 이건 벌과 이건 불이 넘나드는 이게 거예요. 소름이 끼치지 막 이럴 때 그렇죠. 벌이 불이 되고. 그래서 여의도 아.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예, 있었잖아요. 너벌섬. 예. 예. 근데 잉화. 잉화도라고 잉화도. 예, 예, 그랬잖아요. 네, 네. 잉화도. 거기도 불화자잖아요. 예, 예, 예. 그 화자가 그러네요. 불이죠. 예. 그러니까 그 벌이 불로 넘어가면서 넘나들면서 의차가 된 거죠. 예, 예. 아. 우리가 땅 이름을 옮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음차. 음차하는 네. 방법이 하나는 있고. 의차예요. 네, 네. 근데 벌불이 화로 간 거는 의차죠. 그렇죠. 네. 소리를 그렇죠. 따왔네. 네. 그렇죠. 그렇게 아유, 붙인 거예요. 뜻을 따왔군요. 네. 네. 뜻을 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우리 말로는 최인배 선생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옮김이라고 그랬어요. 소리옮김. 소리 아, 옮김. 네. 그게 소리옮김으로 된 거예요. 음. 근데 뜻옮김으로 되고 뜻옮김으로 된 네, 거죠. 뜻옮김. 예. 근데 앞에 이는 그대로 갔으니까 이건 소리옮김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자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그 음으로만 읽어라 이거죠. 소리만 가져가라. 그렇죠. 네. 소리만 가져가라. 네. 그럼 이자의 원래자가 지금은 이로 읽지만 리.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면 리로 읽었다 이거지. 네. 네. 그럼 여기는 벌하고 합쳐지면 리블이 돼버려요. 네. 리벌. 리벌이 되고 리벌 리불. 이제 거의 이제 뜻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연구를 하면은 여기에서 그게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불하고는 관계 없을 건 뻔한 그렇죠. 거고 예, 그런 네. 관계 없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불이나 벌을 풀면 돼. 음. 그렇다고 해서 산에 벌이 들어갔을 리는 그것도 좀 없지. 이상하네. 네. 없지.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불이에요. 불이. 불이. 불이가 네. 이제 볼속 나간 네, 네. 부분이에요. 네. 이 불이가 아, 불이. 몇 불이 불이 이게 고개거든요. 그렇죠. 이 불이가 산불이 이런 말 하듯이 몇 불이 산불이 하듯이 이거는 고개의 의미고 꼭대기의 의미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자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니불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쭉 봉우리들이 이어진 고개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니불제가 이화령까지 간 과정 네. 어렵나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해가 되죠. 이런 납득이 식으로 되네요. 이어지겠구나.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내가 그 월간산에 썼다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 네. 연재를 해 썼을 때 이 이화령은 니불제에서 나왔다.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오늘 이화령의 그 아. 백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건 사실 일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네. 그냥 소리를 멋지게 쓴 거네요. 한자를 바꿔버린 네. 이런 경우고. 예, 이화령은 여기서 뿌리는 이거는 조선시대에 있던 이름은 아니고 네. 조선시대에 있던 이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이화현이었다는 거죠. 이화현이고 예. 그것은 네. 그 이화령까지 갔지만은 사실은 백꽃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무 없고. 관계가 없는데 리브리제. 제발 이제 이 리브리제. 방송을 듣는 사람은 백꽃과 관계 있는 있는 듯이 것처럼? 풀지 말라고 네. 네. 제가 네. 당부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은 이화령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1443년) 세종대왕께서 우리 글을 갖지 못한 백성 위해 28자 한글을 창제하셨으니 군민정음이로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글, 가르치는 바른 소리 뜻을 이어가 수많은 이들이 가꾸기 위해 노력하니 참 맑을 사리로다.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고 참 편한 글 또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